네, 여러분, 우리 최상목 대행님, 최상목 대행님 표정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라이브로 저랑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덕수 대행, 권한 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을 듣고 저희 우파 시민들 너무나 신나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즉시 복귀를 하셨죠. 즉시 복귀를 바로 하셔가지고 우리 최상목 대행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님 정말 밝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이 웃는 표정 좀 보세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그동안 이 처음에 조한창 정계선 막 이렇게 임명하고 그럴 때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 막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요, 너무나 우리 편이 맞고 너무나 우리 편이 맞고 이번에 마은혁 임명 안 하고 내란 상설 특검 뭐 이런 거 특검 전혀 임명 안 하고 거부권 9번 이렇게 행사해 주시고 너무나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또 총리님께서도 복귀를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국정을 다시 한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생겼습니다. 네, 어제 일이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라이브를 매번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하루 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간 그 최상목 대행님 그 모크나이트라고 정말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 다크나이트 아시죠? 영화 다크나이트가 이제 좀 숨어가지고 그 고담 씨를 위해서 그렇게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걸 이제 다크나이트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상목 다크나이트 합쳐가지고 모크나이트 이렇게 부르는 말이 이제 좀 유행처럼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활짝 웃고, 마은혁 임명 안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잘했습니까? 임명했으면요, 여러분, 다 탄핵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진짜로. 네. 그 한 명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금이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끝도 아니고 뭐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고요. 또 언제 선고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잘 이렇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변론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뭐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마은혁을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안 할 확률이 훨씬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했으면 진작 했겠죠. 그렇죠. 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겠죠. 그리고 일단은 변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일단 나와서 복귀를 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복귀하고 다시 한번 이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엇나가는 답변이라고도 하기 좀 뭐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덕수 대행님께서 복귀를 하셨고, 마은혁 임명을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에. 그럴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 동문서답 하신 건데요. 이게 기자는 동문서답이라고 써놨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은혁 임명 안 하실 거고요. 이대로 8명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대행이 만약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나왔다면, 정계성과 조한창에 대한 것도, 지위가 적법한가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150석으로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성과 조한창은 적법하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각하가 아니라 일단은 기각이 나왔습니다.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8명에서 심판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하를 좀 기대를 하셨어요. 뭐 어쨌든 저는 기각도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기각 의견이 5명이 나왔고요, 인용 의견 1명, 그리고 각하가 2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각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하의 정형식 재판관님과 조한창 재판관님이 각하 해주셨고요. 보시면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각하예요. 말도 안 되고 판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님이 각하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각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위로 올라가서 인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각 한번 보겠습니다. 기각에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각을 안 할 것 같았던 재판관들 보시면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이렇게 기각을 4명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위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이번에 기각을 했네요. 사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재판관이 김형두거든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 힘든 그런 중립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4명이 기각을 했는데 한 분 더 기각을 했죠. 바로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각하를 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님은 몰라도 김복형 재판관님은 각하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각하가 아예 이 소추안 자체가 각하가 나오려면 4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도 아셨겠죠. 내부를 아시겠죠, 당연히.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각하를 해도 3명이구나. 이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어차피 나오겠구나. 라고 김복형 재판관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님이 기각을 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그러니까 마은혁인 거예요. 마은혁 임명을 안 했어도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기각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각하가 아니라 김복형 재판관님이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각하가 본인이 각하를 했어도 어차피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나올 거를 당연히 아시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히 아시는 김복형 재판관님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각을 했다는 건요.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거 괜찮다 라고 기를 터준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신 거는 각하가 아니라 일부러 기각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해도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박을 할 겁니다. 마은혁 임명해라. 계속해서 압박할 거예요. 왜냐? 지금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반으로 갈라진 거를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은혁만 꽂아 넣으면요, 사실상 여러분 탄핵이 된다고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걸 알고 김복형 재판관님이 어차피 내가 각하해도 각하가 안 나올 걸 아니까 차라리 기각을 함으로써 마은혁 임명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다.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것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권한 대행을 해도 마은혁 임명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길을 깔아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복형 재판관님이 각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딱 이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역시 정말 찐우파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김복형 재판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그냥 진짜 너무 제가 가장 믿을 만한 분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김복형 재판관님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용은 역시 정계선이죠. 역시 수괴입니다. 수괴. 진짜 수괴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별감사 후보자 추천은 우리의 민 헌법재판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할 만큼 중대하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인용 한 명의 의견에 정계선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라이브에서 7대1로 나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인용 한 명 누구야? 이랬는데 역시나 정계선이었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조한창 재판관님입니다. 사실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나왔을 시에는 본인의 재판관의
그 쥐기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잘릴 수도 있었던 진짜 각하로 나왔으면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건데도 조한창 재판관님은 각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분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대의를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각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한창 재판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은 항상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이런 식으로 각하는 안 나왔지만 기각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 2가지. 김복형 재판관님이 기각을 함으로써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 안 할 수 있게 명분을 줬다. 그리고 2번째,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대3이 나오든 4대4가 나오든 저는 결국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내일 이재명의 2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유죄가 나오면 승기가 지금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저는 보는데 9.5부 능선까지 더 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저들이 여러분 벌여왔습니까? 여기까지 애초에 법 체계나 이런 정치 세력들이 정상이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김복형 재판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각하신 거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요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 촛불행동 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잠입을 하셔가지고 글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오신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덕수 총리까지 기각된 걸 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신념 가치가 잘못되어 있었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편들어주기 급급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줄도 몰랐네요. 집회 사회주의 깃발 보고 경악했네요. 애 키우는 엄마로 문영배 재판관의 논란에 행범방은 무시하기 힘드네요. 이런 이슈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관이 채용비리도 그렇고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어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 촛불이라는 아이디가 나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저쪽에 있는 그 톡방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밑에 보시면 조기대선이라는 아이디 이거 보시면 저 톡방의 그 정체성을 아시겠죠? 이러다가 윤씨도 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만 해서 이제 개몽이 된 여러분 그 실시간 개몽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이렇게라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깨닫고 빨리 좀 돌아오셔서 다행이고요.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개몽되셔가지고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저 라이브를 정말 자주 하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인의 개몽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돌아오세요. 빨리 알아보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총리까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저쪽 분들이 있으시면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중도분들 정신 차리시고 얼른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계선이랑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은 계속해서 그 내부에서 충돌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기각 5, 인용 1 각하의 갈라진 헌재 김복형 정계선 정면 충돌했다. 네, 정면 충돌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 빠따 좀 부탁드리고요. 기각 의견 사인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 위법 아냐. 근데 정계선은 내란 특검 미임명도 위법. 아니 그러면요. 이 권한이 왜 있습니까? 본인 입맛대로 그렇게 다 위법이라고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여러분 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가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든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우리법 연구 회장 서부지방 법원장 출신다웠다. 네, 정말 출신답네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정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인용 한 명 나왔을 때부터 아 그렇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 우리법 인권법 회장에다 오동훈 마은혁과도 가까워. 와 여러분 이 이력을 보시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분이라고 안 할게요. 이 정계선이 그 머리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머리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 머리를 좀 잘 써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데 쓰고 있으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마은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마은혁은요 대통령 돌아오시고 해도 임명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은혁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대통령 뭐 심판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신발끈 다시 묶는 총리실. 이게 복귀하자마자 나온 게 아니고 그제 나온 거예요. 그제 나온 건데 복귀하면 바로 미국 측과 즉각 소통할 듯이라고 말씀이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총리실이 이미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 대미 외교에 대한 그 리더십이 좀 너무 많이 탄핵이 돼가지고 좀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건요, 그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과 소통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서한도 보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또 다르고 한덕수 총리는 정말 그 외교 쪽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고요. 바로 미국 측과 좀 소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저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만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재판관님은 너무나 청렴하시고요. 그쪽에서는 아주 털면 뭐 아주 그냥 막 경악할 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은요 그럴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요 청문회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보통 민주당에서 우리 약간의 보수 성향이 보이는 그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청문회가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는요 저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오셨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완벽한 후보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김복형 재판관님이십니다. 보시면 뭐 재산 신고 이런 것도 있으면 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뭐 재산이 예금 약 3,800만 원. 뭐 이 정도 여러분 헌법재판관인데 그쵸? 2021년식 그랜저 그리고 채무는 약 2억 2천만 원. 빚도 그냥 일반 시민처럼 이렇게 있으시고요. 동작구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공개된 자료예요, 여러분. 뭐 예금 3,700만 원 그리고 2016년식 아반떼 이렇게 여러분 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털 것도 없어요.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은 털 것도 없고요. 너무나 청렴하시고 아니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돼야지. 무슨 인민노련 출신의 그런 재판관 자체가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상황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 달립니다. 저도 이번 주 달리고 라이브로 달리고 아침 저녁 달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정말 슈퍼위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한 주가 힘차게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일반 영상은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쭉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네, 이대로 가봅시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파이팅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할 때도 후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고 채널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